오늘은 앞서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반도체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 있는 투자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거대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이렇게 기업 3개가 글로벌적으로도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는 가장 탑3 기업이 되죠. 그런데 지금 그 흐름에 맞춰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그렇고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내일은 SK하이닉스가 ADR 상장 관련된 재공시가 나오죠. 아직은 뭐 김칫국일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SK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오고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사이클 흐름으로 봤었을 때 SK하이닉스의 전망은 더 좋게 평가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주가에 제대로 막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은 이제 연간 실적이랑 이제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아무튼 올해 영업이익도 뭐 사상 최대치, 그다음에 4분기 영업도 전년 대비해서 200%가 올라가는 누구나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충분히 그 이상으로 또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발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건 알고 있었으니까 차익 매물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올 수 있어요. 나와도 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도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제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다음 실적 아니면 잠정 실적 이후에 뭐 이제 실제 그 실적을 또 발표할 때도 그 기대감이 과연 깨지겠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단발적으로는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지만 뭐 당연히 주식시장 안에서는 종목들이 움직일 때 뭐 양봉도 나오고 뭐 음봉도 나오고 눌러주기도 하고 그다음 급등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게 뭐 중요하겠죠. 삼성전자는 충분히 고를 만한 이슈와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상반기부터 열심히 막 주장을 했죠. 그죠? 막 10만 전자 얘기가 나왔었을 때 10만 전자가 뭔 얘기냐? 15만 전자까지는 봐야지. 그다음에 10만 전자 넘어갔었을 땐 저는 감히 자신 있게 20만 전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 11월 27일 이때도 우리가 그 반도체를 이제 주목을 해서 우리 또 같이 또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와 저는 의견이 바뀐 거는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너튜브, 그러니까 제 방송이 이제 그 편집이 돼서 이제 올라간 유튜브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넘어서 20만 전자까지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15만 원은 갑니다. 더 사세요. 큰 돈 됩니다. 2026년도에 큰 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뭐 그 당시에는 뭐 좀 너무 이렇게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오늘 삼성전자의 고점이 14만 4,500원입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당시에는 이제 막 6만 원, 7만 원에 있었던 삼성전자가 점점 올라가고 10만 전자가 넘어갔을 땐 뭐 10만 전자, 11만 전자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15만 전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지금 뭐 15만 전자 근처까지 또 주가가 왔죠. 그러니까 지금 기세를 보면은 15만 전자는 뭐 충분히 돌파가 될 가능성이 저는 뭐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안에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요거는 조금 뒤에서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여전히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에도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여파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IB 아니면 이제 신용평가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2026년도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잘 가는 게 반도체인 거는 아는데 과거에 우리 잘 갔는데도 계속 잘 갔었던 섹터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방산주라던가 아니면 이제 과거의 조선 업종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걔네들이 이제 뭐 바닥에서도 엄청나게 막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마다 뭐 거품 얘기가 나오고 지금 뭐 AI 거품 논란 이런 것들처럼 조선주에도 그렇고 방산주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올라갔는데도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뭐 글로벌 이벤트라던가 뭐 확실한 모멘텀이 더해졌었던 아니면 정책적인 이슈가 더해졌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그런 그 퍼포먼스들이 계속 나아졌죠. 그게 이제 재무제표에도 잡혀지고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도 계속 더해지고 하다 보니까 올라갔었던 많이 올라간 업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 반도체가 과연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안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실적들 아니면 계속해서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뭐 이미 뭐 저의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들로 나오고 있고 통계치들로 이제 보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디램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반도체가 지금 엄청난 호황기를 좀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수요와 공급 차원 안에서 이건 뭐 가장 경제적인 기본적인 이론이죠. 그죠?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원리인데 지금은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수요 자체가 너무 크고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은 계속해서 이제 부족한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 기사 안에서도 공급난이 심화가 됐다라고 하고 반도체가 재고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찍어낼수록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바로 팔려 나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수요는 떨어지지가 않고 그럼 여기에 대한 수익성들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반도체를 찍어내는 기업들이 가져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지금 전망도 좋지만 앞으로의 미래 전망도 계속해서 이제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외국계 증권가 안에서도 여기 리포트들을 보시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릴레이트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목표 주가가 기존에는 이제 80만 원 선이었는데 이거를 상향을 해가지고 상향이 한 40% 정도 상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12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기세가 엄청 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수치들과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여전히 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뭐 과거부터 뭐 엔비디아랑 연결고리가 상당히 좋았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랑 연결고리가 좀 더 깊어지고 엔비디아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들이 뭐 충분히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 쪽으로 이제 H200 칩을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과거에는 SK 하이닉스가 담당했었던 HBM이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그 생산 캐파를 모두 동원을 해서 내년에 이제 그 계약들을 다 이제 완판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엔비디아가 HBM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는 내년 당장에는 어떻게 더 찍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중국으로 진출을 하고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한테도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HBM도 삼성전자가 잘 찍어가지고 경쟁 구도가 엔비디아랑 삼성전자가 동등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HBM의 이제 판매 가격들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증가, 공급이 못 붙여주면 가격이 인상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우려할 필요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망들이 뭐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순위는 뭐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쪽으로 이제 많이 수급들이 쏠릴 텐데 앞으로 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들도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뒤로 돌아가서 근데 이제 요거는 좋아요. 그리고 제가 11월 27일 날 뭐 방송했었던 내용들도 그렇고 반도체는 뭐 다시 간다라는 전망은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죠. 코스닥이 밀리면서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는 약간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발적인 이슈로는 중국이 이제 일본의 히토류라던가 아니면 이제 흑연이라던가 이런 거를 수출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반도체 쪽 안에서의 또 강력한 카드가 필수제인 포토레지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좀 수출을 중단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반도체 수급에 좀 꼬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단발적으로 좀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좀 눌린 구간들이 나오면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좀 다소 좀 엇갈린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1월 2일 날 뭐 흐름들 봐도 그렇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다시 신고가를 쓰면서 재차 랠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가치 실적이 개선되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아니면 전반적으로 흐름을 같이 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혹은 이제 최근에 코스닥이 밀리면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좀 같이 밀리기도 했고 로봇주들도 조금 밀리기도 했고 이런 것들은 특히나 반도체 업종 안에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오히려 눌림 구간들을 좀 매수로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이제 대형주한테 수급이 더 쏠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 제가 반도체 얘기, 그러니까 11월 27일 날 얘기를 해드렸을 때 자, 11월 달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환율 특집 강의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9월 달, 10월 달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샀는데 환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팔았고 그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일단 타겟팅이 됐었죠. 근데 환율이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금융당국이 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순간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시기가 오면은 이제 환차손으로 피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밀듯이 매수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그게 어디가 되겠느냐 이거를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 외국인 그 매수세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1차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시기가 이제는 뭐 나와버린 거죠. 연말이 지나가고 금융당국 개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가 나왔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1주에서 1주 반 정도가 좀 늦게 출회가 되긴 했지만 결국 그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에서는 뭐 좋은 뉴스와 그다음에 뭐 미증시의 흐름들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에 또 빠르게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 안에서의 키 맞추기 코스닥이 따라가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충분히 좋은 역할들이 나아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뉴스가 있죠. 젠슨항 CEO가 자, 우리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 전에 CES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젠슨항 CEO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세게 말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젠슨항 CEO가 오히려 이제 CS 기조연설이라던가 행사 발표 안에서는 자율주행 AI 알파마요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쪽이 이제 살짝 테마를 받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 AI 그 플랫폼을 이제 끼워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이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은 자동차가 이제 막 단순한 규칙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돌발 변수들이 나오면은 카메라로 그다음에 뭐 센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장 그 합리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제 뭐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미래 기술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뭐 자동차 자체가 뭐 AI가 되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뭐 컴퓨터 수준이 되는 그런 그 사회를 좀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상용화 시기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목표를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자율주행 쪽으로 일단은 포커싱이 맞춰지기는 했지만은 이제 결국에 뭐 이동식 AI 로봇 혹은 이동식 뭐 이제 컴퓨터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또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또 증가를 하게 되겠죠. 지금 AI 시대에 맞춰서 기술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뭐 로봇으로 들어가도 그렇고 지금은 최근에 발표한 AI 뭐 자율주행 쪽에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런 시기와 뉴스들이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갑자기 뭐 뜬금없이 웬 자율주행 얘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미래 먹거리라던가 던져지는 이슈들이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지금 과열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런 그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충분히 또 기대하고 반도체 쪽 안에서는 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가지 종목을 좀 먼저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빠르게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C라는 기업이에요. 우리 기억나세요? 제가 10월 달에 반도체 종목들이 엄청 화랑기를 좀 보여줬었을 때 9월 달, 10월 달에 제가 좀 노래를 많이 불렀었던 그런 기업이죠. 근데 지금 재매수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ISC를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이 크게 왔었을 때 ISC의 막 5년 전, 뭐 10년 전 과거 데이터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항상 그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DDR 뭐 3에서 막 4로 넘어간다라던가 4에서 5 넘어간다라던가 HBM이 나왔다라던가 이런 시기에는 ISC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항상 주가가 동반 성장을 해왔어요.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분야 안에서 이제 시장과 같이 성장을 하는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소캠2가 또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서도 또 테스트 장비가 또 부각이 되니까 관련주 테마가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보방에서 제가 10월 10일 날 ISC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업황이 힘을 쓰는 시기에 항상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84,000원 이하에서 한 번에 달려들지 마시고 최대한 싸게 사야지 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그 84,000원 아래 매수할 수 있는 시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ISC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진 않고 횡보하는 시기가 좀 있었는데 결국에 돌파가 나오면서 이 종목은 6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보다는 좀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조정도 있었고 위쪽으로 찌르려는 뭐 돌파 시도도 있었고 다시 한번 이제 이 바닥을 잡아놓은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오른 거 아니야? 요거는 지금 먹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ISC는 여전히 또 좋은 기회를 저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먼저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타라는 종목입니다. 노타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제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은 같이 또 이제 수익을 내기도 했었고 백전불패 안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잘 올라갔죠. 단기간 안에 엄청 튀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주가가 내리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종목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타는 좀 생소한 기업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 상장한 시기가 그렇게 오래 지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기업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딱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요즘 시세가 굉장히 좋죠. 근데 최근에 자체 개발 GPU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과거에 또 좋았었을 때 사이클이 왔었을 때 우리는 독자적으로 유리기판 개발할 거야 이 얘기 나오면서 그 당시에 막 피롭틱스, YC캠 이런 종목들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단기간 안에 막 80%, 100% 올라가고 이런 시기들이 있었죠. 반도체가 좋은 상황 안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에 이제 테마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관련주들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자체 GPU 개발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줬기 때문에 반도체에 불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먹거리 테마는 저는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노타의 내용들이 삼성전자 GPU 독자 개발에 대한 좀 집중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노타라는 종목을 이제 추가적으로 또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3니까 하나를 더 볼까요? 가온칩스 여러분들 우리 정보방에 계신 분들 오늘 시원하게 또 양봉이 제대로 꽂혀버렸죠. 근데 저는 가온칩스가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봉 조정의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재진입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1월 5일 날 정보방에서 이제 가온칩스를 제시를 드렸는데 제가 오늘 시세가 가온칩스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가온칩스의 이 월봉 차트를 보세요. 월봉 차트를 보시고 과연 이게 시세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인가 아니면은 많이 과열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바닥 돌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 종목들 돌려보고 요 안에서 이제 매수가 가장 좋은 종목들 흔히 말하는 이제 베스트 탑
원탑 종목은 정보방 통해서 제가 열심히 또 공개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반도체 종목 가지고 왔었던 11월 27일 날 방송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반도체 히든주 1등 종목 제시드린다라고 했었죠. 그 당시에 제가 제시드렸었던 종목이 이 정보방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최고 상승률이 9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들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준비해드리고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입장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매매하면서 꼭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